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명 중 4명은 스스로를 자신이 수학 포기자, 수포자라고 생각한다는데요. 이 수학은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학문의 기초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수학의 힘을 기르는 법에 대한 이야기 김범진 원장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우리나라 아이들이 수학 과목을 가장 어려워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로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 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하고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해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시험을 보는데요. 네. 이때 스스로를 수포자, 수학 포기자라고 인식하는 학생 비율이 실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3배를 웃돈다고 합니다. 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실제로 수학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자신은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해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현상의 가장 큰 이유를 속도라고 봅니다. 속도요? 네, 내 속도가 아닌 남의 속도에 맞춘 공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아, 대다수 학생이 진도 위주의 강의식 수업을 듣다 보니 정작 본인이 어디서 막히는지도 모른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기초라는 벽돌 하나가 빠진 상태로 계속 쌓다 보니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수학 포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네. 수학은 보는 과목이 아니라 직접 푸는 과목인데 아이들이 수동적으로 강의를 구경만 하는 공부법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수학을 못한다기보다는 잘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이란 과목을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 분명히 있겠죠? 네, 사실 입시 현장에서 수학은 단순히 한 과목의 의미를 넘어 원하는 대학의 기준을 결정하는 과목이라고 불립니다. 네. 흔히 중등과정에서 수학이 조금 약한 친구들이 외고 같은 특목고로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진학한 외고 안에서도 결국 전교권, 즉 최상위권과 그 외를 나누는 결정적인 잣대는 수학입니다. 네. 과거에는 문과와 이과 둘 중에 문과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수학과 과학 공부가 냉정하게 훨씬 힘들기 때문이죠. 네. 이제 입시 방법에 대한 많은 변화가 생겼고 특히 통합형 수능 체제와 의대 정원 확대 이슈가 맞물리면서 수학의 표준 점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커졌습니다. 국어나 영어 점수가 비슷하더라도 수학 한 문제로 합격선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수학은 입시라는 긴 여정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변별력을 가르는 최고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수학을 못한다는 건 단순히 한 과목 점수가 낮은 게 아니라 입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의 폭이 좁아진다는 뜻입니다. 수학은 힘들지만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낸 친구들만 본인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입시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수학이 입시의 키가 분명히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 수학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수업의 흐름을 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사교육의 기준에서 본다면 요즘 학생들은 크게 온라인 강의와 현장 강의로 나눠서 선택을 하는데요. 네. 강의의 규모나 그 강사가 속해 있는 학원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의 성취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학생 수준에 맞는 개별 맞춤 수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온라인 강의와 수백 명이 듣는 대형 현장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네. 밤을 새워 완벽한 교재와 강의안을 준비했고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고 자부하며 열정적으로 수업을 쏟아부었는데 네, 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의 이해도를 확인해 보면 참담할 때가 많았어요. 아우. 강사가 아무리 화려하게 설명해도 학생이 소화하지 못하면 그건 교육이 아니라 공연일 뿐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개별 맞춤 수업을 고집하는 이유는 바로 그 참담함을 겪으며 얻은 교훈 때문입니다. 아. 만약 아이가 수학의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이라면 정보를 쏟아붓는 온라인 강의나 대형 강의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학생의 눈높이에서 막힌 부분을 뚫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진도를 못 따라오는 아이들의 문제는 대부분 개별 결손에 있습니다. 평균적인 수준에 맞춘 강의라도 이 친구들에게는 무슨 말인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학생 수준과 속도에 맞춘 개별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아이가 모르는 부분만 콕 집어서 설명해주고 스스로 풀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아무리 수업 진도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진도의 아이를 맞추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진도를 맞춰야 비로소 성적이 움직이거든요. 네. 아이의 연필 끝을 보며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고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학습 의지를 잡아주려면 이런 밀착 현장 강의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의 중요성을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내신과 수능 두 가지를 모두 준비하면서 더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학 과목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수학이라는 과목은 이제 공통으로 같지만 네. 내신과 수능은 각각 시험의 성격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어, 이를테면 내신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정교함의 속도가 생명이라면 수능은 생소한 상황에서도 원리를 적용하는 사고의 확정성이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내신 기간이 되면 저는 학교별 출제 경향을 파악하면서 그동안 수업을 통해 아이가 유난히 약한 부분을 찾아 집중 훈련을 시킵니다. 네. 결국 시험 그 당일 실수를 줄이기 싸움이 중요하거든요. 내신의 경쟁력은 수능보다 훨씬 더 처절합니다. 실력 좋은 친구들도 50분 벽 앞에서 무너집니다. 어, 대한민국 최상위권 대학이나 메디컬 계열을 꿈꾼다면 단 한 과목, 단 한 번의 등급 하락도 치명적입니다. 50분이라는 타임어택을 이겨내기 위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인 중학교 3학년 때 네. 실전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2027학년도 수능은 2022 개정교육 과정으로 바뀌기 전 마지막 수능입니다. 수능은 독립시행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능 출제위원들은 매년 학생들을 놀라게 하는 새로운 방향을 찾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특정 학원의 소위 킬러 콘텐츠가 좋다고 해서 그 자료만 파는 것은 원하는 결과를 낳기 어려워집니다. 네. 어떤 신유형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는 궁극적인 수학 사고를 키워야 합니다. 유행을 바라는 스킬 위주가 아닌 본질적인 개념의 깊이를 파고드는 공부가 필수적이고 평소 자기주도적으로 오답 노트를 관리하며 자신이 자주 틀리는 논리적 허점을 완벽하게 메우는 훈련이 내신과 수능 모두를 잡는 비결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치열한 입시 환경 속에서 학생이 길을 잃지 않도록 부모가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결과보다 과정에 대한 격려와 함께 무엇보다 약속의 엄격함, 기다림의 인내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학습의 연속성이 깨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루를 빠지면 일주일이 무너지고 일주일이 무너지면 한 달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도미노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마음이 약해져서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아이의 자기 통제력은 무너집니다. 네.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8년간 지각 결석 한 번 없이 20만 문제를 푼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결국 최상위권이 되고 압도적 전교 1등 수학 영역 만점에 우리나라 최고 대학 약대 합격했습니다. 네. 이처럼 성적은 압도적인 성실함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모님이 아이를 끝까지 믿어주는 최고의 보루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또 다른 제자 한 명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정말 성실하게 공부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런 성실함에도 성적은 늘 중위권에 머물러서 참 마음 아플 정도로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이 아이에게도 또 저에게도 단 한 번도 재촉하지 않으셨어요. 네. 아이의 성실함을 믿어주셨던 거죠. 결국 중학교 3학년 때 막힌 혈이 뚫리듯이 쌓았던 내공이 폭발하면서 최상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단호한 원칙으로 아이의 습관을 잡아주되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아이의 노력을 믿어주는 인내심,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실 말이 쉽지 부모님들께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요령보다는 성실함이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학을 포기하고자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한마디 조언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학이나 수학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수학자 이름을 일단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해법이 있는데요. 네. 아주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미분 방정식을 쉬운 대수의 영역으로 옮겨와 명쾌하게 해결해 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저는 교육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마주한 수학이라는 거대하고 복잡한 장벽을 가장 명쾌하고 단순한 원리로 변환하여 해결할 수 있게 돕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수학이 아이들에게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세상을 명쾌하게 바라보게 하는 최고의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저의 교육 철학은 아이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교육입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본인의 힘으로 고개를 넘었을 때의 성취감이 아이를 평생 공부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힘들고 어려운 입시 전쟁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살펴볼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범진 원장님과 수학의 힘을 기르는 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